순백의 드레스가 바닥을 씁니다. 우아하고 고결한 자태죠. 사람들은 감탄하며 신부를 바라봅니다. 하지만 이 아름다운 예식은 사실 가장 잔인한 장례식입니다. 사랑을 맹세하는 이곳에서 그녀는 자신의 심장을 묻기로 결심했습니다. 축하의 박수 소리가 귀를 찌릅니다. 꽃향기가 코끝을 스치지만 그녀에게는 비린 피 냄새처럼 느껴질 뿐입니다. 저 멀리 버진 로드 끝에 서 있는 남자가 보입니다. 그녀의 삶을 망가뜨리고도 아무것도 모른 채 웃고 있는 남자입니다. 오늘 그는 가장 행복한 남자가 되겠지만 동시에 모든 것을 잃게 될 겁니다. 신부 대기실 문이 열리고 화려한 옷차림의 여인이 들어옵니다. 어머나, 우리 예쁜 조카. 오늘 정말 세상에서 제일 예쁘네. 고모라고 불리는 여자가 가식적인 웃음을 지으며 다가와 말했습니다. 신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봅니다. 입가에는 미동조차 없습니다. 고마워요, 고모. 기대하셔도 좋아요. 오늘이 제 인생에서 가장 특별한 날이 될 테니까요. 신부가 나지막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고모는 잠시 움찔하며 그녀의 차가운 눈빛을 살핍니다. 하지만 이내 대수롭지 않다는 듯 장신구를 만지며 수다를 떱니다. 사실 이 결혼식장 안에는 진심으로 그녀를 축복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모두가 돈과 명예, 그리고 각자의 욕망을 계산하며 앉아 있을 뿐입니다. 신부는 가슴속 깊이 묻어둔 사진 한 장을 떠올립니다. 불길 속에서 사라져간 가족들의 비명소리가 귓가를 맴돕니다. 손등 위로 떨어진 눈물 한 방울이 드레스 장식처럼 반짝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재빨리 눈물을 닦아내고 다시 차가운 표정을 되찾습니다. 예식의 시작을 알리는 종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육중한 문이 열리고 찬란한 조명이 쏟아집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복수의 시간이 가까워집니다. 신부 입장. 사회자의 우렁찬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녀는 아버지 대신 낯선 남자의 손을 잡고 걷습니다. 그 손이 떨리고 있다는 걸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단상 앞에 선 신랑이 그녀를 보며 환하게 웃습니다. 사랑해. 평생 행복하게 해줄게. 신랑이 귓속말로 속삭였습니다. 신부는 그 말을 듣고 비로소 입꼬리를 살짝 올렸습니다. 저도요. 죽을 때까지 잊지 못할 선물들을 준비했거든요. 그녀가 대답했습니다. 신랑의 얼굴에 아주 잠깐 당황한 기색이 스칩니다. 하지만 예식은 멈추지 않습니다. 성혼 선언문이 낭독되는 순간 그녀는 품속에 숨겨둔 작은 녹음기를 만지작거립니다. 이제 곧 모두가 감춰온 진실이 이 화려한 홀 안에 울려 퍼질 차례입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박수를 칩니다. 이 축제가 지옥의 시작이라는 것을 상상조차 못한 채로 말이죠. 3년 전 가장 따뜻해야 할 집이 가장 차가운 감옥으로 변하는 건 한순간입니다. 그녀는 매일 밤 현관문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남편의 발소리가 들릴 때마다 심장이 내려앉았죠. 돌아온 남편의 옷깃에는 낯선 향수 냄새만 가득했습니다. 의심은 확신이 되었고 확신은 절망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믿고 싶었습니다. 그저 잠시 방황하는 것이라고 스스로를 속였죠. 하지만 남편은 그녀의 마지막 자존심마저 짓밟았습니다. 거실 바닥에 던져진 이혼 서류가 그녀의 시야를 가립니다. 너랑은 여기까지야.
정말 지긋지긋해. 남자가 귀찮다는 듯 말했습니다. 그녀는 바닥에 떨어진 서리를 멍하니 바라봅니다. 손끝이 파르르 떨리지만 눈물은 나오지 않습니다. 이미 속은 타들어가 재만 남았기 때문입니다. 시어머니는 옆에서 거들며 그녀를 몰아세웁니다. 애도 못 낳는 주제에 내 아들 앞길 막지 말고 조용히 나가거라. 시어머니가 표독스러운 얼굴로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남자는 비웃으며 짐 가방을 문 밖으로 던져버립니다. 빗줄기가 쏟아지는 밤이었습니다. 나중에 후회하지 마세요. 당신들이 던진 건 내 짐이 아니라 당신들의 운명일 테니까. 그녀가 빗물을 닦아내며 낮게 음조렸습니다. 남자는 대답 대신 코방귀를 뀌며 문을 쾅 닫아버립니다. 그 소리는 그녀의 가슴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 끊어지는 소리와 같았습니다. 차가운 빗물이 온몸을 적셨지만 오히려 정신은 맑아졌습니다. 사랑이라는 껍데기를 벗어던지자 지독한 증오가 솟구쳤습니다. 그녀는 젖은 옷을 입은 채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슬픔은 분노가 되었고 분노는 정교한 계획이 되었습니다. 이제 평범한 아내였던 그녀는 죽었습니다. 오직 복수만을 위해 숨쉬는 존재가 태어난 것이죠. 멀어지는 집을 돌아보며 그녀는 처음으로 차갑게 웃었습니다.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그녀의 등 뒤로 번개가 번쩍이며 비극의 서막을 알립니다. 그녀가 향한 곳은 집이 아니라 남편이 가장 두려워하는 비밀이 숨겨진 금고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은 여자가 얼마나 무서워질 수 있는지 그들은 아직 모릅니다. 운명은 이제 막 뒤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공기 중에 섞인 비릿한 흙내음이 그녀의 결심을 더욱 단단하게 굳혀줍니다. 저 멀리 동이 터오지만 그녀의 세상은 이제부터 가장 깊은 밤으로 들어갑니다. 사냥감의 눈을 가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화려한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3년이라는 시간은 여자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탈바꿈시켰습니다. 촌스러운 파마머리와 낡은 앞치마는 이제 흔적도 없습니다. 세련된 단발머리에 고가의 수트가 몸을 감쌉니다. 그녀가 나타난 곳은 정재계 인사들이 모이는 은밀한 갤러리입니다. 그곳에는 그녀가 목표로 삼은 거대한 사냥감이 앉아 있습니다. 바로 전 남편을 괴물로 키워낸 장본인이자 재계의 거물인 회장입니다. 그는 돈과 권력을 가졌지만 곁에는 아무도 없는 고독한 노인이었죠. 그녀는 서두르지 않고 차를 마시며 그가 좋아하는 고미술품 앞에 멈춰섭니다. 깊이 있는 지식과 우아한 태도로 회장의 시선을 끄는데 성공합니다. 요즘 젊은 분 같지 않네요. 차분하고 기품이 느껴져서 참 좋습니다. 회장이 안경을 고쳤으며 흥미로운 듯 말했습니다. 그녀는 화려하지 않지만 정갈한 미소를 지어 보입니다. 과찬이십니다, 회장님. 그저 옛것이 주는 정취가 좋아 머물렀을 뿐인걸요. 그녀가 조용히 찻잔을 내려놓으며 대답했습니다. 회장의 눈에는 그녀가 세속적인 욕망이 없는 단아한 여인으로 보입니다. 대화가 이어지던 중 회장이 갑자기 가벼운 기침을 시작합니다. 그녀는 당황하지 않고 미리 준비해온 따뜻한 수건과 약차를 건넵니다. 비서보다 빠른 대처에 회장의 눈빛이 다시 한번 흔들립니다. 오랜 세월 누군가의 수발을 들며 익혔던 습관이 이제는 최고의 무기가 되었습니다. 한때는 무시당하던 며느리의 도리가
지금은 회장의 마음을 여는 열쇠가 된 것이죠. 자식놈들은 이런 세심함을 모르는데 덕분에 한결 편안해졌습니다. 회장이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어르신이 편안하시다면 저도 기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이런 사소한 것들 뿐이니까요. 그녀가 겸손하게 고개를 숙이며 덧붙였습니다. 이 모든 상황은 철저하게 계산된 연극입니다. 회장이 즐겨 마시는 차의 종류부터 평소 앓고 있던 지병까지 그녀는 모르는 것이 없습니다. 전 남편이 그토록 자랑하던 아버지의 제국을 무너뜨리기 위해 그녀는 제국의 심장부로 들어가는 길을 택했습니다. 회장은 이제 그녀를 자신의 안식처로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건넨 차를 마시는 회장의 모습은 마치 독이 든 성배를 든 것과 같습니다. 문득 갤러리 입구에서 익숙한 웃음소리가 들려옵니다. 바로 아나무인으로 살아가는 전 남편의 목소리입니다. 그녀는 눈동자 하나 흔들리지 않고 미소를 유지합니다. 잠시 실례해도 될까요, 회장님? 더 귀한 인연이 오시는 것 같아서요. 그녀가 우아하게 몸을 일으키며 속삭였습니다. 회장은 아쉬운 듯 그녀의 손을 짧게 잡았다 놓습니다. 그녀는 멀리서 걸어오는 전 남편과 눈이 마주치지만 결코 먼저 아는 척하지 않습니다. 전 남편은 그녀를 알아보지 못하고 그저 매력적인 여인이라 생각하며 눈길을 던집니다. 자신이 버린 여자가 자신의 아버지를 손에 쥐고 있다는 사실을 꿈에도 모른 채 말입니다. 사냥은 이제 시작되었고 덫은 이미 단단히 설치되었습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 그들을 떨어뜨리는 그날까지 그녀의 연극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눈멀기 쉬운 사람은 이미 모든 것을 가졌다고 믿는 노신사입니다. 그녀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그저 회장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고 외로운 밤의 대화 상대가 되어주었을 뿐입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황혼의 로맨스라고 부르겠지만 그녀에게는 이보다 더 확실한 비즈니스는 없습니다. 어느 날 저녁 창밖으로 노을이 짙게 깔리는 시간입니다. 회장은 평소보다 긴장한 기색으로 찻잔을 만지작거립니다. 결혼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보셨습니까? 내 남은 생을 당신과 함께하고 싶소. 회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녀는 바로 대답하지 않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슬픈 과거를 회상하듯 깊은 한숨을 내뱉습니다. 사실은 입가에 번지려는 차가운 미소를 숨기기 위한 연기입니다. 저 같은 사람이 회장님 곁에 어울릴지 모르겠어요. 세상 사람들의 시선도 두렵고요. 그녀가 고개를 떨어뜨리며 가녀린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회장은 그녀의 손을 다급하게 움켜잡습니다. 세상 눈초리 따위가 무슨 상관입니까? 내가 당신의 방패가 되어주겠소. 회장이 단호한 표정으로 다시 한번 확답을 요구했습니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는 척하다가 천천히 고개를 들어 회장의 눈을 응시합니다. 회장님의 진심이 그렇다면 저도 용기를 내볼게요. 그녀가 부드럽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바로 그때 서재문이 거칠게 열리며 전 남편이 들이닥칩니다. 그는 아버지가 재산을 노린 꽃뱀에게 홀렸다는 소문을 듣고 달려온 참입니다. 아버지, 미쳤어요? 저런 여자가 누군 줄 알고 결혼을 하겠다는 겁니까? 전 남편이 거칠게 숨을 몰아쉬며 소리쳤습니다. 전 남편은 여전히 그녀가 자신이 버린 아내라는 것을 꿈에도 모릅니다.
단지 아버지를 가로챈 젊은 여자에 대한 분노만 가득할 뿐이죠. 회장은 아들의 무례한 태도에 크게 격노하며 책상을 내리칩니다. 당장 사과하지 못해. 이분은 네가 함부로 입을 놀릴 사람이 아니다. 회장이 핏대를 세우며 호통을 쳤습니다. 그녀는 회장의 등을 토닥이며 애써 화를 가라앉히는 신용을 합니다. 하지만 전 남편과 눈이 마주치는 찰나 그녀는 아주 찰나의 순간 동안 서늘한 비웃음을 날립니다. 회장의 전폭적인 신뢰를 얻은 그녀는 이제 이 집안의 안주인이라는 합법적인 권력을 쥐게 되었습니다. 괜찮아요, 회장님. 아드님 마음도 이해가 가요. 제가 더 잘하면 되죠. 그녀가 신랑을 다독이듯 다정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회장은 그런 그녀가 더욱 대견한 듯 손을 꼭 쥡니다. 이제 전 남편은 자신의 아버지를 여보라고 부르는 여자와 한 지붕 아래 살아야 합니다. 화려한 예식장이 예약되고 초청장이 인쇄되는 소리가 마치 전쟁의 북소리처럼 들려옵니다. 가장 축복받아야 할 결혼식은 그렇게 누군가에게는 가장 잔인한 덫이 되어 완성되어 갑니다. 새로운 결혼이 그녀에게 가져다 줄 것은 행복이 아니라 철저한 파멸의 완성입니다. 가장 완벽한 복수는 상대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을 빼앗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게 만드는 것이죠. 회장님의 재혼 소식을 접하고 심장이 터질 듯 달려온 한 남자가 있습니다. 바로 회장의 아들이자 그녀의 전 남편입니다. 이게 정말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아버지, 제발 제정신 좀 차리세요. 남자가 미친 듯이 소리를 지르며 말했습니다. 회장은 아들의 무례한 태도에 눈썹 하나 까닥하지 않고 찻잔을 내려놓습니다. 이건 내 인생이다. 네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결정을 넘어서지 마라. 회장이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는 그녀의 얼굴을 쳐다봅니다. 야, 너 도대체 무슨 속셈이야? 우리 아버지한테 뭘 어떻게 한 거야? 남자가 그녀의 팔을 거칠게 낚아채며 독서를 내뱉었습니다. 그때 그녀는 가녀린 어깨를 떨며 회장의 품으로 더 깊숙이 파고듭니다. 무서워요, 여보. 아드님이 절 오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녀가 눈물을 글썽이며 가냘픈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회장은 당장 아들의 손을 쳐내며 뺨을 후려갈깁니다. 거실에는 서슬 퍼런 정적이 흐릅니다. 뺨을 맞은 남자는 얼떨떨한 표정으로 자신의 아버지를 바라봅니다. 평생 자신에게 엄격했지만 폭력을 휘두른 적 없던 아버지가 타인이나 다름없는 여자 때문에 자신을 때린 겁니다. 당장 이 집에서 나가라. 사과하기 전엔 한 발짝도 들여놓을 생각 마. 회장이 서늘하게 경고했습니다. 남자는 쫓겨나듯 대문 밖으로 밀려납니다. 대문이 닫히기 직전 그는 보았습니다. 울먹이던 그녀의 눈동자가 순식간에 차갑게 변하며 자신을 비웃는 것을 말입니다. 그녀는 회장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현관까지 따라와 남자의 귀에 대고 속삭입니다. 어머니라고 불러봐. 그럼 용서해 줄지도 모르니까. 그녀가 섬뜩한 미소를 지으며 낮게 응조렸습니다. 남자는 분노에 차 주먹을 휘두르려 했지만 경호원들에 의해 제지당합니다. 그녀는 거실로 돌아와 회장이 준 다이아몬드 반지를 만지작거립니다. 이제 이 집안의 모든 돈과 권력은 그녀의 손끝에서 움직이게 될 것입니다. 남편이었던 남자를 아들로 부르며 부려먹을 생각에
그녀는 짜릿한 전율을 느낍니다. 하지만 복수는 이제 겨우 첫 단추를 끼웠을 뿐입니다. 그녀는 서랍 깊숙이 숨겨둔 전 남편의 비자금 장부를 꺼내듭니다. 아버지가 가장 아끼는 아들의 추악한 진실을 터뜨릴 시간은 아직 조금 더 남았습니다. 고요한 저택 안에 그녀의 나직한 콧노래가 울려 퍼집니다. 누군가에게는 지옥 같은 이 상황이 그녀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달콤한 축제입니다.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의 파멸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진정한 복수는 상대의 숨통을 단번에 끊는 것이 아닙니다. 다음 날 아침 그녀는 집안의 안주인으로서 첫 번째 행보를 시작합니다. 전 남편이 가장 아끼던 서재의 가구들을 모조리 마당으로 내놓으라고 지시한 것이죠. 마침 본가에 들른 전 남편이 이 광경을 보고 사색이 되어 달려옵니다. 지금 이게 무슨 짓이야? 내 허락도 없이 남의 물건에 손을 대? 남자가 씩씩거리며 소리쳤습니다. 그녀는 우아하게 차를 마시며 그를 비스듬히 바라봅니다. 남이라니요. 이제 이 집안의 물건은 모두 회장님과 제 공동 재산이에요. 아드님 물건은 아드님 집으로 가져가야죠. 그녀가 차분하지만 서늘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남자는 분노로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지만 옆에 서 있는 아버지의 눈치를 보느라 함부로 달려들지 못합니다. 회장은 오히려 그녀의 편을 들며 아들을 꾸짖습니다. 네 방에 있는 낡은 짐들이 네 어머니 보기에 좋지 않더구나. 비워주기로 했으니 잔말 말거라. 회장이 단호하게 쐐기를 박았습니다. 아버지가 자신을 아들이라 부르며 그녀를 어머니라 칭하는 순간 남자의 자존심은 갈기갈기 찢겨나갑니다. 그녀는 남자가 보는 앞에서 그가 소중히 여기던 한정판 시계 상자를 바닥에 떨어뜨립니다. 쨍그랑 소리와 함께 유리가 박살나지만 그녀는 사과 한마디 없이 발로 툭 차버립니다. 어머, 제 손이 요즘 좀 차서 자꾸 물건을 놓치네요. 아까워서 어쩌죠? 그녀가 입술을 살짝 깨물며 가식적으로 걱정하는 척 말했습니다. 남자는 주먹을 불끈 쥐었지만 부들부들 떨기만 할 뿐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집안의 권력이 이미 누구에게로 넘어갔는지 본능적으로 깨달은 것이죠. 그녀는 남자의 귓가에 다가가 아주 작게 속삭입니다. 당신이 나를 쫓아낼 때 했던 말 기억해? 지긋지긋하다고 했지? 이제 내가 그 기분을 느끼게 해줄게.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 송곳처럼 남자의 가슴을 파고듭니다. 남자는 공포에 질린 눈으로 그녀를 쳐다보지만 그녀는 이미 등을 돌려 안채로 향합니다. 저녁이 되자 그녀는 회장과 나란히 앉아 가계부를 정리합니다. 회장의 비자금 흐름을 파악하는 것은 생각보다 쉬웠습니다. 전 남편이 뒤로 빼돌린 공금 내역들이 그녀의 손안에 하나둘씩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이 자료들이 세상에 공개되는 순간 전 남편은 단순히 집에서 쫓겨나는 것을 넘어 감옥행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회장님, 아드님 회사가 요즘 좀 어렵다면서요? 제가 도와줄 방법이 없을까요? 그녀가 걱정스러운 듯 물었습니다. 회장은 기특하다는 듯 그녀의 손을 토닥입니다. 여우 같은 며느리에서 성녀 같은 새어머니로 변신한 그녀의 연기에 모두가 속아 넘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원의 나무 뒤에서 이 모습을 지켜보는 전 남편의 눈은 증오로 이글거립니다. 그는 이제 그녀를 무너뜨리기 위해
다른 가족들을 포섭할 계획을 세웁니다. 하지만 그조차도 그녀가 이미 예상한 시나리오 안에 있습니다. 그녀는 침실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얼굴을 가만히 응시합니다. 이제 더 이상 사랑을 갈구하던 여린 아내는 없습니다. 오직 승리를 쟁취하려는 포식자만이 거울 속에 있을 뿐입니다. 밤은 깊어만 가고 복수의 톱니바퀴는 더욱 거세게 돌아갑니다. 누군가의 통곡 소리가 들려야만 끝날 이 잔인한 게임의 다음 장이 벌써부터 그녀를 설레게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화려한 외출이 시작됩니다. 수천 개의 크리스탈 조명이 쏟아지는 예식장은 마치 천국을 옮겨놓은 듯 눈부십니다. 하지만 그 찬란한 빛 아래 서 있는 신부의 심장은 얼음처럼 차갑습니다. 오늘 그녀가 입은 드레스는 축복의 옷이 아니라 적진의 심장부로 들어가기 위한 갑옷입니다. 홀을 가득 채운 하객들의 웅성거림이 파도처럼 밀려옵니다. 재계의 거물들이 앞다투어 자리를 채우고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집니다. 웅장한 오케스트라 선율이 흐르고 마침내 거대한 문이 열립니다. 그녀는 천천히 발을 내디딥니다. 하객석 구석에서 안색이 하얗게 질린 채 자신을 노려보는 전 남편의 시선이 느껴집니다. 그는 지금 자신의 아버지가 맞이하는 새어머니가 누구인지 온 세상에 공표되는 순간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일부러 전 남편과 눈이 마주치는 지점에서 발걸음을 아주 잠시 멈춥니다. 그리고는 보란 듯이 고개를 들어 당당하게 정면을 응시합니다. 버진 로드 끝에는 회장이 벅찬 표정으로 그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기치 못한 작은 소동이 벌어집니다. 술에 취한 전 남편의 친구 한 명이 길을 막아서며 비틀거립니다. 이거 정말 축하할 일이네요. 형수님이 아니라 이제 사모님이라고 불러야 하나? 남자가 조롱 섞인 투로 비아냥거렸습니다. 주변이 순식간에 싸늘해지고 경호원들이 달려옵니다. 하지만 그녀는 침착하게 남자의 앞까지 다가가 그의 삐뚤어진 넥타이를 손수 바로잡아 줍니다. 술이 좀 과하셨네요. 귀한 손님이니 예의를 갖춰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녀가 나직하고 품이 있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서늘한 기품에 압도된 남자는 아무 말도 못하고 끌려나갑니다. 회장은 그녀의 대처에 감동한 듯 손을 내밀어 그녀를 맞이합니다. 고생 많았소. 이제 내 곁에서 누구보다 편안하게 지내면 됩니다. 회장이 그녀의 손을 꼭 쥐며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회장님만 믿고 여기까지 왔는걸요. 앞으로 평생 잊지 못할 아내가 되어드릴게요. 그녀가 수줍게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주례사가 이어지는 동안 그녀는 손바닥에 밴 땀을 닦아냅니다. 긴장해서가 아닙니다. 이제 곧 터뜨린 진실의 도화선에 불을 붙일 생각에 몸이 떨리는 것이죠. 그녀는 신부 부케 속에 숨겨둔 작은 메모리 카드를 손가락으로 만지작거립니다. 그 안에는 전 남편이 회사의 공금을 빼돌려 도박과 유흥에 탕진한 증거들이 고스란히 들어 있습니다. 피날레를 장식할 축가가 시작되자 그녀는 전 남편을 향해 고개를 돌립니다. 그리고 입모양으로 천천히 속삭입니다. 잘 봐. 당신이 무너지는 첫 번째 무대야. 남자는 사색이 되어 자리를 박차고 나가려 하지만 이미 문은 굳게 닫혀 있습니다. 신랑과 신부의 행진을 알리는 경쾌한 음악이 울려 퍼집니다. 모두가 일어서서 박수를 치는 가운데 그녀는 승리자의 미소를 지으며
버진 로드를 되돌아 나옵니다. 이 결혼식의 진짜 선물은 아직 포장지도 뜯지 않았습니다. 예식이 끝나고 이어질 피로 연장에는 검찰 수사관들이 들이닥칠 준비를 마쳤습니다. 가장 높은 곳에 올라온 순간 그녀는 비로소 지옥의 문을 활짝 엽니다. 가장 완벽한 승리를 예감하는 순간 예상치 못한 칼날이 옆구리를 파고듭니다. 화려한 예식의 주인공으로서 하객들의 박수를 받으며 퇴장하던 그때였습니다. 주변의 환호 소리에 묻혀 누구도 알아채지 못할 만큼 은밀한 그림자가 그녀의 곁을 스칩니다. 바로 전 남편이었습니다. 그는 분노로 날뛰던 조금 전과는 완전히 딴판인 모습입니다. 오히려 여유로운 미소까지 띠며 자연스럽게 그녀의 보폭에 맞춰 걷기 시작했죠. 사람들의 눈에는 그저 새어머니에게 정중히 인사를 건네는 효자의 모습으로 보였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그녀의 어깨가 닿을 듯한 거리까지 밀착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오늘 밤 정말 기대되네요. 그가 소름 끼치도록 나직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순간 그녀의 발걸음이 돌처럼 굳어버립니다. 3년 전 그녀를 헌신짝처럼 버렸던 그 목소리에는 이 상황을 즐기는 듯한 조롱이 가득 묻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애써 평정심을 유지하며 정면을 응시합니다. 그러나 남자의 손이 그녀의 허리춤을 살짝 스치며 무언가 묵직한 물건을 드레스 주머니 속으로 밀어 넣습니다. 찰나의 순간이었지만 그녀는 느꼈습니다. 그것은 차갑고 단단한 금속의 촉감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죠? 사람들이 보고 있어요. 그녀가 입술을 고정시킨 채 낮게 음졸이며 물었습니다. 남자는 대답 대신 그녀의 귀밑머리를 정리해주는 척하며 한 번 더 다가옵니다. 글쎄요. 아버지가 당신의 진짜 정체를 알게 되면 어떤 표정을 지으실지 벌써부터 궁금해서 말이죠. 남자가 비릿한 웃음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그녀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합니다. 자신이 완벽하게 숨겼다고 믿었던 과거의 파편을 이 남자가 쥐고 있는 걸까요? 당황한 그녀의 틈을 타 남자는 유유히 군중 속으로 사라집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드레스 주머니 속 물건을 확인합니다. 그것은 작은 USB 하나와 빛바랜 사진 한 장이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그녀가 복수를 위해 신분을 세탁하기 전 가장 처절했던 순간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피로 연장 입구에서 대기하던 비서가 다급하게 다가와 귓속말을 전합니다. 사모님, 큰일 났습니다. 아드님이 미리 손을 써서 검찰 쪽에 제보된 서류들이 전부 가짜로 교체되었다고 합니다. 비서가 사색이 된 얼굴로 말했습니다. 그녀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립니다. 사냥꾼이라고 믿었던 자신이 도리어 거대한 덫에 걸려든 기분입니다. 전 남편은 멀리서 와인 잔을 들어 올리며 그녀를 향해 건배를 제안합니다. 그 비열한 눈빛은 이제 공수가 교대되었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회장은 아무것도 모른 채 그녀의 손을 잡고 행복한 미래를 이야기합니다. 당신 덕분에 내 인생의 마지막이 참 따뜻할 것 같소. 정말 고마워요. 회장이 그녀의 손등에 입을 맞추며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그녀는 대답 대신 가식적인 웃음을 지어 보이지만 속은 이미 검게 타들어갑니다. 이제 이 예식장은 축복의 장소가 아니라 서로의 목을 노리는 뱀들의 소굴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주머니 속
USB를 꽉 움켜쥐며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습니다. 이대로 무너질 수는 없습니다. 상대가 패를 먼저 까보였다면 자신은 판 자체를 엎어버려야 합니다. 그녀는 전 남편을 향해 천천히 고개를 돌려 더 잔인한 미소를 보내줍니다. 도발에 응해줘서 고맙다는 무언의 메시지입니다. 가장 완벽하다고 믿었던 성벽에 균열이 생기는 소리는 아주 작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틈이 거대한 제국을 무너뜨리는 법이죠. 그녀의 눈동자가 처음으로 세차게 흔들립니다. 철저하게 계산된 복수의 지도 위에 전혀 예상치 못한 낭떠러지가 나타난 기분입니다. 전 남편은 당황한 그녀의 표정을 즐기듯 한 발자국 더 가까이 다가옵니다. 그의 눈빛에는 패배자의 분노 대신 사냥감을 몰아넣은 포식자의 여유가 가득합니다. 당신만 계획 세운 거 아닙니다. 나를 너무 우습게 봤네요, 전처님. 그가 입가에 비열한 웃음을 띠며 낮게 말했습니다. 그녀는 숨이 막히는 듯한 압박감을 느낍니다. 자신이 그를 속이고 있다고 믿었던 시간 동안 오히려 그가 자신을 관찰하며 덫을 놓고 있었다는 사실이 뼈아프게 다가옵니다. 그때 갑자기 예식장 대형 스크린에 예정되지 않은 영상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두 사람의 행복한 사진이 나와야 할 자리입니다. 그러나 화면에는 어두운 골목에서 그녀가 누군가와 은밀하게 돈뭉치를 주고받는 모습이 흐릿하게 비칩니다. 하객들 사이에서 술렁임이 터져 나옵니다. 어머, 저게 뭐야? 신부가 왜 저런 곳에 있어? 한 하객이 손가락질하며 당황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회장의 얼굴이 급격히 굳어지며 그녀의 손을 놓습니다. 그녀는 등 뒤로 식은땀이 흐르는 것을 느낍니다. 전 남편은 이 혼란을 틈타 그녀의 귓가에 다시 한번 독서를 내뱉습니다. 아버지가 당신을 선택하게 만든 그 배경, 내가 조금 손을 봤거든요. 당신이 정말 순수한 의도로 접근했다고 믿게 할 만큼만요. 남자가 가소롭다는 듯 덧붙였습니다. 그녀는 처음으로 눈앞이 캄캄해지는 당황을 경험합니다. 복수를 위해 준비했던 모든 패가 도리어 자신을 겨누는 칼날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남자는 사실 아버지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아버지를 치기 위해 그녀를 이용한 것입니다. 아버지가 그녀에게 빠져 눈이 멀었을 때 그 틈을 타 회사의 경영권을 완전히 장악하려는 속셈이었죠. 설마 나를 이용해서 아버지를 밀어내려 했던 건가요?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남자는 대답 대신 그녀의 어깨를 툭 치며 지나갑니다. 효도는 당신이 하세요. 나는 실속을 챙길 테니까. 남자가 멀어지며 차갑게 내뱉었습니다. 회장은 배신감에 휩싸여 그녀를 노려봅니다. 이제 그녀는 전 남편의 복수 대상이자 회장의 분노를 받아내야 할 희생양이 되었습니다. 사방이 가로막힌 외통수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무너지려는 정신을 필사적으로 붙잡습니다. 여기서 멈추면 평생을 바친 한이 연기처럼 사라질 뿐입니다. 그녀는 스크린 속 자신의 모습을 보며 오히려 입술을 꽉 깨뭅니다. 아직 그녀에게는 전 남편조차 모르는 마지막 비밀 장부가 하나 더 남아 있습니다. 그렇게 나오시겠다 이거죠. 좋아요. 누가 진짜 지옥을 보게 될지 끝까지 가보죠. 그녀가 스스로를 다독이듯 아주 작게 은조렸습니다. 소란을 잠재우기 위해 경호원들이 스크린을 끄고 사람들을 진정시키려 애씁니다.
그러나 이미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의심의 씨앗이 뿌려졌습니다. 그녀는 헝클어진 면사포를 거칠게 걷어내며 전 남편의 뒷모습을 쏘아봅니다. 이제는 전공법이 아닙니다. 서로의 살점을 뜯어내는 처절한 진흙탕 싸움만이 남았습니다. 정적이 흐르는 찰나 그녀의 손이 다시 한번 주머니 속 USB를 향합니다. 그 안에는 남자가 생각지도 못한 그의 치명적인 약점이 들어 있습니다. 반격의 서막이 다시 쓰여질 차례입니다. 가장 완벽한 무대는 관객이 비극임을 눈치채지 못할 때 완성됩니다. 스크린의 소동은 기술적인 실수였다는 사회자의 능숙한 해명으로 덮였습니다. 하객들은 반신반의하면서도 다시 잔을 들어 올리고 가식적인 축하를 건넵니다. 하지만 단상 위의 공기는 이미 산소조차 희박한 전쟁터로 변했습니다. 신부는 흐트러진 호흡을 가다듬고 다시 무대 위로 올라섭니다. 처음의 떨림은 사라지고 이제는 지독한 냉기만이 전신을 감쌉니다. 그래요, 어디 끝까지 가보죠. 누가 마지막에 웃게 될지. 그녀가 입술만 겨우 달싹이며 낮게 말했습니다. 회장은 분노를 억누른 채 그녀의 팔을 부러뜨릴 듯 강하게 쥐고 행진을 이어갑니다. 겉으로는 다정한 부부처럼 보이지만 서로의 살갗을 파고드는 손길에는 의심과 경고가 가득합니다. 피로 연장으로 향하는 복도에서 그녀는 승리감에 도취해 있는 전 남편과 다시 마주칩니다. 남자는 의기양양하게 비서들과 서류를 확인하며 그녀를 비웃듯 쳐다봅니다. 어머니, 표정이 너무 안 좋으시네요. 첫날 밤이 기대된다더니 벌써 지치신 건가요? 남자가 비아냥거리며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주변의 시선이 쏠리자 그녀는 오히려 남자의 넥타이를 거칠게 잡아당겨 자신의 얼굴 가까이 끌어당깁니다. 그리고는 그의 귓가에 단 한마디를 던집니다. 당신이 빼돌린 그 가짜 서류들, 사실 내가 당신 금고에 넣어둔 함정이었어. 진짜는 이미 검찰청장 손에 들어갔거든. 그녀가 서늘한 미소를 지으며 속삭였습니다. 남자의 얼굴에서 순식간에 핏기가 가십니다. 사실 그녀는 전 남편이 자신의 계획을 역이용할 것까지 미리 계산해 두었습니다. 남자가 가짜라고 믿고 바꾼 서류들이야말로 그를 파멸로 이끌 결정적인 유죄 증거들이었죠. 그게 무슨 소리야? 그럴 리 없어. 내가 분명히 확인했는데. 남자가 당황하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녀는 대답 대신 회장의 팔짱을 더욱 단단히 끼며 우아하게 걸음을 옮깁니다. 회장은 아들의 이상한 반응을 눈치채고 매서운 눈초리로 아들을 쏘아봅니다. 오늘처럼 좋은 날에 자꾸 소란을 피울 거냐? 당장 네 방으로 물러가 있거라. 회장이 엄중하게 꾸짖었습니다. 남자는 벼락이라도 맞은 듯 제자리에 얼어붙습니다. 피로 연장에 들어서자 화려한 샴페인 타워가 솟아오르고 사람들의 환호가 터집니다. 그녀는 제일 높은 곳에 있는 잔을 들어 회장과 건배합니다. 우리 가족의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건배할까요? 그녀가 전 남편을 뚫어지게 응시하며 잔을 높이 들었습니다. 남자는 떨리는 손으로 잔을 잡으려다 바닥에 떨어뜨려 깨뜨리고 맙니다. 붉은 와인이 하얀 대리석 바닥을 타고 피처럼 번져나갑니다. 한국의 명문가라고 불리던 이 집안의 명예가 무너져 내리는 전초전입니다. 이제 가족이라는 이름은 서로를 찌르는 가장 날카로운 칼날이 되었습니다.
사랑도 정체도 없는 이 기이한 결합은 오직 파멸만을 향해 달려갑니다. 그녀는 회장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멀리서 무너져가는 전 남편을 지켜봅니다. 3년 전 차가운 빗속에서 다짐했던 복수가 이제야 제대로 된 궤도에 올랐습니다. 창밖에는 어느덧 어둠이 짙게 깔리고 차가운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합니다. 화려한 조명 뒤로 가려진 진실의 그림자가 저택 전체를 집어삼킬 듯 일렁입니다. 이제 정말 아무도 멈출 수 없어요. 당신도 나도. 그녀가 허공을 향해 마지막 경고를 던졌습니다. 욕망과 증오로 얽힌 이 지독한 연극의 막은 이제야 비로소 올라갔습니다. 모두가 축배를 드는 순간 그녀의 눈에서는 단 한 방울의 눈물도 흐르지 않았습니다. 오직 차가운 복수의 불꽃만이 밤하늘을 수놓고 있을 뿐입니다. 전 남편은 결국 검찰 조사를 받고 비자금 조성과 횡령, 배임죄로 구속되고 회사는 전문 경영인이 대표이사가 되었습니다.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보셨나요? 다음에도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